친구야,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분계 배웠었죠? 자, 오늘은 전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장부에다 기입하는 것을 우리가 분계라고 했었고, 분계를 하는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분계 한번 해볼까요? 3월 1일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개시하면 기업의 현금이 50만 원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 대변에는 자본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었죠. 이거를 우리가 분계라고 했었는데, 자, 기업에서는 분계가 이렇게 무수히 많이 발생을 하겠죠, 쭉.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에 대한 것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따로 보고 싶어요. 그럼 분계장을 보고 살펴보려고 하면 수백 건이 넘는 분계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현금, 자본금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따로따로 뽑아서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모아서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원장이라고 하는 장부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분계장에 있는 것을 한번 옮겨 적는다라고 해서 이걸 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위인의 일생을 책에다가 옮겨 적죠. 그걸 우리가 위인 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옮겨 적는다라는 뜻이에요. 전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분계장에 기입된 분계를 원장에다 옮겨 적는 걸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데, 이 원장에는 현금, 자본금 이외에도 모든 계정 과목을 다 옮겨 적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분계하는 방법 3단계 배웠었어요. 분계할 때 첫 번째는 날짜를 파악해라. 그리고 계정 과목을 먼저 파악해라. 이게 1단계였고, 2단계에서는 이 계정 과목이 차변에 들어가는지 대변에 들어가는지 위치를 파악해라. 이게 2단계였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금액을 파악해서 적어라. 근데 전기는 분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날짜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날짜를 파악하는데 이 계정 과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정 과목의 금액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금액을 먼저 파악해서 날짜와 금액의 위치에 날짜와 금액을 적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아니 땡 굴뚝의 연기가 안 나죠. 모든 거래에는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원인 또는 결과의 상대 계정 과목을 뭔지를 파악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날짜하고 금액이 적혀 있으니까 상대 계정 과목을 기입하면 전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번 시간에 3월 1일 날 5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차변에 일단 자산의 증가인 현금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한다고 했었죠. 3월 1일 50만 원씩 차변과 대변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장 전기는 계정 과목별로 나누어서 전기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현금 계정 과목을 살펴보면 이렇게 T 모양으로 T 모양의 왼쪽에는 차변, 오른쪽에는 대변의 계정 과목을 적습니다. 자, 일단 현금이 어디 발생했죠? 50만 원이 차변에 발생했죠? 그래서 첫 번째, 날짜와 50만 원을 먼저 적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이 늘어난 원인 또는 결과는 뭡니까? 자본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 계정 과목, 원인 또는 결과는 자본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금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계처럼 계정 과목을 먼저 적는다라고 하면 현금이라고 하는 이렇게 T 모양으로 적어 놓고, 아, 현금이니까 현금을 써야 되나? 라고 해서 이렇게 차변에 현금을 쓰게 돼요. 그래서 전기를 하면서 계정 과목을 먼저 적으면 이렇게 많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날짜하고 금액을 먼저 적으시면 틀리는 일이 많이 적어지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계정 과목 자본금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자본금은 어디 발생했죠? 대변에 발생했죠. 3월 1일 날 대변에 50만 원 발생했고, 이 자본금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본을 내놓았기 때문에 현금이 증가했죠. 원인 또는 결과가 현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작성하면 전기가 틀리지 않고 잘 할 수 있겠죠. 계정 원장은 우리가 전기를 하는 장부를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총계정 원장에는 잔액을 기입하는 잔액식과 표준식이 있어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모두 기입하는 표준식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잔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잔액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T 모양으로 썼었죠? 그거를 T 계정, 약식, 간단하게 쓰는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책에는 학습할 때는 이 원장을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일일이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약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잔액식은 오른쪽 끝에다가 잔액을 기입하는 방식의 원장을 잔액식 원장이라고 해요. 자, 분개해 볼게요. 자,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자본금을 출자해서 현금이 증가하게 된 거, 이거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자, 이거를 그러면 원장, 잔액식 원장에다가 해보면 기입을 3월 1일 날 금액은 차변에 50만 원이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차변과 대변 중에 차변에 발생한 금액이고, 자, 자본금은 지금 첫 번째로 발생한 거래이기 때문에 자, 잔액이 5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저번에는 분계장을 작성할 때 원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원면. 자, 이게 안 적혀 있는데 자, 원장에도 이렇게 페이지 수가 있어요. 분계장의 면수에 우리가 1페이지에다 분계를 했기 때문에 분계장의 면수에는 1페이지라는 얘기예요. 저교에는 상대 계정 과목을 적는다. 그래서 현금이 증가한 이유는 자본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잔액식 원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표준식 원장은 양쪽으로 나눠서 이쪽에는 왼쪽에는 차변의 금액을 이쪽에는 대변의 금액을 모두 기입하는 방식을 표준식이라고 합니다. 자, 분계는 역시 똑같고요. 자본금을 출자해서 현금이 증가하게 된 거고, 자, 전개하는 방법. 날짜와 계정 과목의 금액을 적는다. 차변에 5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왼쪽에 적는 거고, 분계장의 1페이지에 들어간 분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 계정 과목 자본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교에는 상대 계정 과목을 적으시면 돼요. 세 번째로 T 계정. 교과서에는 T 계정으로 원장 전기를 하고 있는데요. T 모양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여기 T 모양이죠. T 모양이라서 T 계정이라고 하고요. T 계정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간소한 방식으로 씁니다. 역시 분계, 현금이 증가하고 자본금이 증가한 거래인데, 자, 첫 번째 날짜 쓰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차변이었으니까 차변의 금액 쓰고, 원인. 그래서 수업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못담시 왜 발생했냐 이거죠. 자, 현금이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자본금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본금의 증가 이렇게 하면 원장을 전개하게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월 3일 단기 차입금 10만 원을 그 이자와 함께 총 그러면 11만 원이 되겠네요. 11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일단 계정 과목 현금이 빠져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얼마요? 11만 원이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알아야겠죠? 단기라고 했으니까 저번에 단기 장기를 나누는 것은 1년 이내에 무언가를 할 거다. 자, 차입이 뭐냐? 차입이라고 하는 건 빌릴 차자를 써서 돈을 빌린 겁니다. 돈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 빌린 돈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니까 부채죠? 그럼 원래 대변에 부채가 있었던 건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갚았죠? 갚았으니까 차변에 부채가 감소하면서 단기 차입금이 차변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렸으니까 빌린 기간만큼 이자를 줘야겠죠? 이자가 발생했어요. 이 이자는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 차입금 부채의 감소 10만 원, 이자 비용이 발생 만원에서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겠죠. 자, 이걸 원장 전개하려고 하면 계정 과목이 총 몇 개예요? 현금, 단기 차입금, 이자 비용 총 3개죠. 자, 그래서 현금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원장 전개를 하고 있어요. 자, 현금은 원장의 1페이지에다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자산이라서 그래요. 자, 현금은 대변에 11만 원이 발생했죠. 5월 3일. 뭐 때문에 단기 차입금 빚을 갚았고 이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뭐예요? 상대 계정 과목이 2개네요. 자, 상대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 계좌라고 하는 죄자라고 쓴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단기 차입금을 원장 정리를 해보면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로 10만 원이 발생했죠. 단기 차입금은 원장 11페이지에다 적고 있고, 자 5월 3일 부채가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현금으로 갚았기 때문이죠.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 자, 세 번째. 이자 비용이 발생했죠. 이자 비용은 차변에 10,000원이 발생했고, 며칠? 5월 3일 날. 이자 비용이 발생해서 어떻게 됐어요? 현금이 나갔죠. 상대 계정 과목 현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아직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6월 12일 업무용 책상을 2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일주일 후에 나중에 주기로 했어요. 자, 일단 업무용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계정 과목이 될 건데, 업무용 책상은 뭡니까? 우리가 사무실에다 놓고 1년 이상 보통 쓰죠. 1년 이상 쓰는 사무실의 집기 비품을 우리가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씁니다. 그러면 책상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차변의 비품 6월 12일. 자, 요 대금은 나중에 주기로 했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죠. 판매하는 상품 이외의 것을 사고 나중에 주기로 한 돈을 뭐라고 하냐? 그건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부채일 텐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다라고 해서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부채가 발생하게 돼요. 그 금액은 20만 원씩. 자, 요걸 또 원장 정리해 봅시다. 자, 얘는 자산이고 얘는 부채니까 비품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비품 원장은 원장 8페이지에다가 적고 있고 6월 12일 차변에 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비품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미지급금이 발생했죠. 상대 계정 과목인 이렇게 작성을 돼요. 자, 미지급금은 부채 원장의 12페이지에 작성을 하고 있고, 자, 비품 미지급금 부채가 대변에 20만 원 발생했죠. 부채가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못담시 비품을 샀기 때문이죠. 점점 익숙해지고 있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6월 25일 10만 원에 상품을 판매했어요. 근데 8만 원에 사왔던 상품인데 대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외상으로 해서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내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고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나중에 받을 돈이니까. 그리고 대변에 상품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자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돈은 10만 원 받아야겠죠. 근데 내가 얼마에 사왔던 거죠? 8만 원에 사왔던 거죠. 그래서 내가 상품을 사온 금액을 원가라고 하고요. 상품을 판매한 금액을 판매가, 매가라고 합니다. 그럼 창고에 있던 8만 원 주고 샀던 상품이 창고에서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산의 감소. 대변에 상품 8만 원 쓰고 자 8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남습니까? 2만 원이 남는데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수익이에요? 상품을 판매해서 발생한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 2만 원. 자, 대차 평균의 원리를 살펴볼까요? 차변의 합계 10만 원, 대변의 합계 10만 원. 맞네요. 자, 그러면 전기를 해보면 자, 외상 매출금을 먼저 쓰고 자산이니까 그 다음 상품,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을 써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은 T 계정으로 해서 원장의 2페이지에 작성을 하게 되고 외상 매출금은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10만 원 발생했죠. 6월 25일 날. 근데 보니까 상대 계정 과목이 뭐예요? 상품하고 상품 매출이 2개 이상이네요. 그럴 때 뭐라고 쓴다? 죄자라고 쓴다. 다음 두 번째. 자, 상품을 한번 원장 기입을 해보면 상품은 대변에 8만 원이 자산이 감소했죠. 그래서 상품은 6월 25일 8만 원 감소했고 원장에는 5페이지에 작성을 하게 되고 자, 상품이 감소하면서 외상값이 발생했죠. 그래서 상대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상대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럼 세 번째, 상품 매출이 2만 원, 대변에 6월 25일 날 2만 원이 발생했고 원장에는 14페이지에 쓰게 되고요. 자,
상품 매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죠. 원인 또는 결과. 자, 다음 문제. 내가 외상 매출금, 외상값이 있었는데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라고 했었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이거 외상값을 어떻게 했어요? 회수, 현금으로 받았네요. 외상값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 현금. 그리고 외상값은 받았으니까 이제 이건 더 이상 자산이 아니죠. 내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로 대변의 외상 매출금. 원장 정기에 보면 현금. 차변에 5만 원 발생했죠. 6월 29일 날. 현금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외상값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외상 매출금. 자산이 감소했죠? 외상값 받았으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내 돈이 아니죠. 대변의 자산의 감소 5만 원. 외상 매출금이 감소한 이유는 현금으로 돈을 회수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거꾸로 원장을 보고 이 원장에 발생한 거래가 어떤 분기인지를 거꾸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원장을 보면 6월 1일 날 현금이 자산이 2만 원 증가했어요. 그래서 6월 1일 날 차변의 현금이 2만 원이 증가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외상값을 회수했기 때문이죠. 결과가, 원인 또는 결과가. 그래서 외상값을 회수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그리고 2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장을 보고도 분계를 거꾸로 파악할 수 있다. 자, 요거 볼게요. 자, 비품. 자산이죠? 차변이니까 자산이 증가했을 거예요. 비품을 그러면 샀단 얘기죠. 비품을 샀으니까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6월 5일 날 날짜 적고 분계할 때 비품. 차변에 비품이 증가했고. 비품이 증가했으니까 돈을 지급을 했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돈을 아직 지급을 안 했네요. 나중에 주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안일 밑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니까 뭡니까? 빚입니다. 부채. 부채의 발생, 대변의 미지급. 금액은 3만 원, 3만 원. 자, 세 번째. 외상매입금 부채예요. 부채인데 대변의 부채가 발생했네요. 부채가 발생 5만 원을 했는데 뭐 때문에? 상품을 샀나 봐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발생을 했고 부채가 상품을 샀으니까 자산이 증가하겠죠? 차변에 상품의 증가 6월 9일 5만 원, 5만 원. 간단하죠? 자, 분계를 가지고 거래를 거꾸로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자, 차변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30만 원 증가했는데 자, 대변에 자본금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자본금을 출자한 거죠. 근데 뭘로 출자했어요? 현금으로 출자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죠. 현금 3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그다음 6월 13일 날을 보면 상품이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창고에 상품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상품을 샀단 얘기죠. 근데 뭔가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데 외상으로 처리했네요. 상품 10만 원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하다. 외상으로 매입하다.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차변에 보니까 상품이 늘어났는데 대금을 지급해 줘야겠죠? 상품을 산 거니까 늘어났으니까 보니까 현금으로 10만 원 했고 나중에 외상값으로 하고 나중에 주기로 부채가 20만 원 발생했네요. 자, 상품 30만 원을 매입했는데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20만 원에 대해서는 외상값으로 했다라고 분계 거래를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기를 한번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전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본인의 힘으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 뭐 인터넷에서 전기와 관련된 문제 찾아보면 또 많이 나오니까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회계는 뭐라고 했죠? 회계는 뭐다? 회계는 연습이다. 직접 손으로 쓰고 분계와 전기를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